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유토피아를 저술한 기독교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는 153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은 토마스 모어에게 최후의 진술을 요청합니다. 보통은 판결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자신의 죄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스데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토머스 모어가 재판관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분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이야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면은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대부분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될 수 있고, 네. 또 변화를 받은 사람은 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러한 그 극단에 취했던 사람들이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저 미적미적하게 살다가 온 사람은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고쳐주시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도 국회의원이나 뭐 청와대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참 그거 보면은 이 해결이 쉽지 않지요. 네. 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라의 뜻이 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거예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최창곤 박사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처럼 오셨으니까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방송인 극동방송에 여러분들 같이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큰 앨범을 갖고 오셨는데 아드님이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84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33입니다. 와, 많이 자랐네요. 네. 예, 뭐 한 20년 그때 걔가 해외에 갔다 오고 생각이 굉장히 넓었을 것 같고 네. 보통 아이들보다. 그 지금은 뭐 해요, 그 아이가? 지금은 공부를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무선 전화기 파는 그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했고요. 예, 했습니다. 또 자녀는? 딸 아이를 하나 지금 뒀는데 지금 4살이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교회를 참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의 종교교회로 매주 수원에서 그 아이가 주일이 되면은 엄마, 아빠 교회 가야지 하고 서둘러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럼 이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또 극동방송 서울 어린이 합창단 입단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주시면은 기꺼이 아마 뭐 즐거운 엄마가 마음으로. 관심만 가지면 엄마 네. 극성에 못 말리지요, 뭐. 예. 그러면 걔가 장남이고 걔가 둘째입니다. 둘째. 고 큰 아이는 지금 그 현대그룹에 현대제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결혼 전부터 이제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대학생 때부터 다녀가지고
결혼을 하고도 사랑의 교회 지금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지금 집사로 섬기고 그러면 있고. 교수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댁은 어디고요? 서울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서 방배동에 살고 계시구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공학 교수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과학 분야나 공학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저 우주를 저렇게 운행할 수가 없을 거다. 그걸 느끼실 거고요. 네. 또 우리 인체 세포를 보더라도 혈관을 보더라도 사람이 저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을까? 언제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82년도 제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서울에 있는 염강 여상이라는 그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 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 학교가 워낙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아이를 놓고 둘이가 부부가 같이 직장을 나가니까 그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네.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일하는 그 도우미 아줌마를. 할머님을 모시고 그때는 이제 뭐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틈만 나면은 저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정말 귀한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 권사님을 소개해 주신 이웃집에 노부부가 계셨는데 은퇴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로 제가 82년도에 서울 제기동에 있는 그 광석교회라는 데 등록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아드님이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으면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겠네요. 예,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홍릉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입소를 해서 다녔는데 83년도 그때 그 전두환 5공화국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연구단지를 홍릉에서부터 대덕의 연구단지로 전부 그 이전을 시켰어요.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대전으로 이사 가시고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대전에 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때 둘째 아드님이 그때 이제 대전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죠. 태어나서 큰 아이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어린이 유치원에 이제 다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대전서 제가 한 83년부터 계속 그 서울에 2008년 올 때까지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됐는데 저 직장이 이제 그 대전 시내에서 조청 가는 그 어간에 저희 연구소가 있고 그 도중에 이제 대전 극동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 제가 그 극동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다녔는데 아침에는 이제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찬양도 듣고 하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는 때 방송을 들으니까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는 오디션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저희 아이를 좀 거기다 응하게 해서 네. 합창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합창단 오디션을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음악적인 재질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뽑아주셨고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93년도죠. 네. 93년도에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면은 이제 합창단 연습하고. 네, 연습을 그렇죠. 하고 또 주일이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 보여드린
이제 5학년 때 동남아 순회 연주 그 목사님 집회에 같이 가게 됐고 네. 그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어린이 합창단에서의 어떤 추억이 그 크는 과정에서 참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네. 예, 예. 그래서 막 그 아이는 제가 공부할 때도 예. 교회 그 유치부에 나가고 뭐 자기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도 다니고 아, 그래서 네. 대전서 저희 교회 목사님 웃으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마 저놈이 제 아버지보다 장로가 먼저 될 거라고.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연구하신 게 뭐 국방에 관한 거, 네. 무기에 관한 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다 미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데서 뭐 무기를 사오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고 이제 이러한 데까지 왔는데 아직 가장 최첨단인 무기는 미국 같은 데서 우리한테 다 연수 이제 뭐 남겨주기를 힘들어하지요, 어려워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사오는데도 그것까지 다 남겨줄 거냐, 가르쳐 줄 거냐, 가르쳐 주면 우리가 비행기 뭐 40대를 사겠다, 안 사겠다, 이제 이런 걸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에다가 무기를 팔을 때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방산 비리가 항상 보도가 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뭐 비리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그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무기를 사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실무부서나 뭐 주요 정책자들이 우리 군이나 정부가 원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눈 감아주거나 뭐 또 스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쓰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잘못된 게 드러나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제 무기 획득을 하는 그 소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에서 어떤 주요 무기나 장비를 사오면서 그 중개하는 사람과 어떤 사이에서 어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양심이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제 실무자부터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저 최고 책임자까지 저는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또 어떤 물건을 산다면은 저는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한테도 늘 이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고 내가 내 돈 주고 물건을 산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짝퉁이나 성능이 모자라는 걸 사진 않을 것이다. 우리 백화점에 가서 사과를 하나 고르더라도 정말로 맛이 있는 것, 빛깔이 좋은 걸 고르는데 그래서 아마 그 한수업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끼리끼리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또 파는 사람이 되고 또 후배는 사주는 사람이 되고 해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 폐쇄된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조금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감추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 조그만 회사라도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지 모르거든요. 네. 기술자가 이거 좋다고 그러면 그거 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나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까지 몰라서 그걸 샀는지 동창이 그걸 사라고 그래서 샀는지 이제 이러한 거는 비일비리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그 양심과 법에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면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 하면 나는 몰랐다. 또는 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감독하는 위치나 관리하는 위치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과 도덕성이 확실한 그 네. 겸비가 돼야지 예. 이게 그런 이제 일이 교수님께서 네. 먹거리 옛날에 우리는 와이사스 팔고 뭐 미국 백화점에 가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었었어요? 네.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 바뀌었는데 앞으로 우리 먹거리라면은 역시 이러한 무기 뭐 하나가 몇천만 불짜리 팔아서 우리 국민이 좀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전망이 밝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나라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됩니다. 뭐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로 보면 한 40조, 400조의 예산 중에 한 40조 정도 되고 거기서 어떤 군을 운영하거나 인건비 주는 걸 빼고 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외국에서 사들이는 연간 사들이는 액수가 저희가 물건을 외국에 갖다 파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방 이 무기 체계 분야도 이제는 안보를 위한 중요한 한 축이 되지만은 이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세계 뭐 무기 거래 시장이 한 650억 불, 700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조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물건을 좀 값싸게 만들면은 신뢰도가 있고 예, 한국 물품이 좋다. 네.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처럼 우리 무기 체계도 한국 거 사면은 제대로 값도 좀 싸고 좋은 무기를 살 수 있다. 제3국에서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도 호황을 이룰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우리가 만든 물건이 현재까지는 주로 우리 군이 쓰는 내수 시장 위주의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군이 사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생산한 무기를 외국에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 무기를 파는 것은 일반 다른 그 소비재를 파는 거하고는 또 달라서 네. 군사 외교적인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요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으로 이 방위 산업 이것이 그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사모님을 만나서 믿음을 유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셨는데 지금 교회 직분은 뭘 가지고 계세요? 감리교 교회에서 저는 권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권사 끝나면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예, 다음 이제 교회 시스템에. 예. 그래서 그럼 최유 목사님한테 나 빨리 장로 시키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는 제가 대전에 있는 그 천성교회인데 그 조성근 목사님 네. 그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2008년도 중반에 서울에 제가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는 그 신설 부서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그 연구원 신분이 있었는데 국가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주셔서 네. 거기 와서 이제 일하게 된 게 2008년 중순이고 저 뭐 종교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생긴 것은 2009년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다닌 연륜도 짧고 또 제 믿음이나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이 아직 그런 직분을 받아서 활동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다 교회, 자기네들 교회 나가고. 예, 그래서 저희 큰아이하고 저희 며느리하고 그 손주는 사랑의 교회 서초등학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거기 이제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둘째는 아버지 엄마하고 정교교회를 종교교회. 나가고. 예, 총각 때부터 이제 네. 저하고 종교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해서도 지금도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드리러 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 4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자 그러고 교회 가야지 하고 네. 그리고 뭐 주중에도 가끔씩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은 저희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 그 둘째 며느라이가 수원의 그 빈센트 병원에 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캐톨릭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결혼하고는 이쪽 개신교 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은 이제 예배를 이쪽 종교교회에서 드리고 그러시구나. 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아직까지는 뭐 예.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했다고는 못 보지만 뭐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으로 네. 믿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창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다니고 있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20년 전 36세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형과 저를 지금까지 힘든 내색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특히 믿음이 없던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늘 저에게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뿐이라며 가정의 복음을 위해 애쓰셨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형은 잘 키워주신 어머니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의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세요.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축하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결실처럼 느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되시는 어머니를 기대합니다. 장애 아동을 가지신 어머니들의 소망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늦게나마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갖게 된 이 청년 김재욱 청년에게 축하드리고요. 그러한 어머니 가지신 것을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요. 네, 김재욱 성도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사연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최창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이세요? 저는 잠언 16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네. 저는 뭐 신앙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 또 어떨 때는 좀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예. 또 앞으로도 그런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아마 저한테도 네. 그렇고 아마 모든 우리 사람들한테 하는 일들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한 일들로 예.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저는 그 두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예. 사모님께서는 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별로 뭐 다투고 싸울 일은 없으시겠네요. 뭐 지금은 뭐 이제는 나이가 들고 해서 그렇게 뭐 다투고 할 일도 없고 또 뭐 웬만한 일은 서로가 양보하고 뭐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사실은 저희 둘이가 이렇게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서로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뭐 아이 일로 또 뭐 가정 일로 교육, 아이들 교육 일로. 예 그래서 종종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뭐 다투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로 섬기는 것을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언제부터 또 그렇게 예. 제가 이제 83년에 대전을 내려갔는데 네. 그때는 뭐 신앙심이라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주일날 그냥 아이 데리고 이렇게 가서 교회 가서 있는 게 즐거움이고 또 어떨 때는 뭐 또 그것이 힘들고 싫을 때도 있고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그 중고등부 교사로 좀 해서 그렇게 좀 봉사를 하게 되면은 신앙심도 좀 커지고 또 아이들한테도 좀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네, 것들도 네. 좀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억지로 저를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네. 집사람이 먼저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중고등부 같이 섬기게 되고 해서 그게 아마 시작은 83년쯤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세요. 작년 네. 말까지 쭉 해오고 네. 금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제가 힘든 일도 있고 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좀 쉬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쉬겠습니다. 가르치면서 신앙도 잘하고 예. 또 아이들 그 성품도 고쳐지고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드님들이 뭐 가르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집사람도 기도 제목이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뭐 또 어린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각자 생활이 바쁘곤 하지만은 그래도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봉사 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뭐 다른 할 일도 많지만은 중고등부 교사나 이런 뭐 유치부 교사로서 이렇게 네.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그 뭐 하나님 일을 좀 확장하는데 더 네. 보람 있는 일 아닌가 싶어서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막 뭐 그렇게 기도대로 될 거예요. 네. 예, 저도 네. 아멘. 예. 아버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까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들, 비전들 있으실 텐데요. 좀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예, 저는 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네. 연구소에서 제 평생 그 무기 연구 개발하는 일 또는 그 무기가 개발된 무기를 외국에 갖다가 이렇게 파는 일 그리고 또 그 무기가 품질이나 어떤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들로 한 40년을 생활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 안보 현실이나 또 이 남북의 분단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뭐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런 지식들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국방이 좀 튼튼해지고 또 평화 통일이 되는 네. 그런 일들에 좀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 일을 하고 싶고 또 젊은이들한테도 좀 나라에 대해서 기회된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네. 나라를 사랑하고 이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이런 일들 좀 기회 있으면 더 하고 싶고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저한테 또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이 정말로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아유, 불러주셔서 뭐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21대 국방기술 품질원 원장으로 지내셨고요. 현재는 금호공과대학교 교수로 계신 최창곤 박사님과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